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드디어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또 대규모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또 월봉 마감을 앞둔 그 금요일에 와 있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흐름을 지켜봐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불안함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월요일에 휴일까지 앞두고 있죠. 연휴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오늘의 코인에서 꼭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우려가 다시금 뉴욕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S&P 500 지수는 하락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지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 중심에서 매도세가 조금은 확인이 됐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죠. 그런데 이후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매출 전망에 대한 설명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또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금 흐름의 대부분을 AI 설비 투자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고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피어나는 겁니다. 이제 폭발적인 수익률을 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탈하기 시작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코멘트가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는 또 다소 진정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이제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게서 급반등이 나타났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의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죠.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게 있을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제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69,900달러를 넘어서 7만 달러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2,000에서 7,000까지 반나절 만에 급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던 건데요. 이번 급등의 요인으로 대형 마켓 메이커인 제인스트리트의 소송이 또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제인스트리트는 과거 테라루나 붕괴 사태 당시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의혹을 받아오던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이 제인스트리트의 자동화된 매도 전략 때문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매일 오전 10시에 집중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소송이 공론화된 지난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매도세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에 더욱더 지금 힘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물량이 출회되지 않은 데다가 또 연쇄적인 숏 청산까지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반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또 주춤거리는 모습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죠. 아직까지는 반등의 기세가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의 흐름,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봉의 종가는 어디에서 형성되는지까지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장이 주목하는 게 있죠. 바로 클래리티 법안인데 이 클래리티 법안의 협상의 마감 시한 3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기관 자금이 이더리움 생태계로 대거 유입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은 그렇다면 2,100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빠른 연산 속도, 낮은 수수료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결제와 관련해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게 또 솔라나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규제 지침이 조금 확정이 된다면 솔라나 생태계의 프로젝트들도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일의 가능성도 늘
열어둬야 할 것 같은데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또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필두로 약간 하락의 폭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일단 3월 1일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의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흐름들도 조금 더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날에는 급반등하는 흐름이 시원하게 나와줬었는데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보시면 67,2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그래도 이거보다 조금 더 뉴욕 증시가 하락될 때 약간 커플링 되면서 내려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약간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오는 모습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아직까지 2,000달러를 뚫고 올라가서 자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흐름이기는 한데요. 현재는 2,0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XRP 1.4달러를 뚫고 올라갔었는데 약간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39달러 선 정도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저 코인들은 이렇게 빨간색 불을 켜고는 있지만 그 안에 알트단에서는 조금 선별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은 기회의 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비가 철저히 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죠. 아직 나는 대비가 안 됐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그 대비들 꼭 철저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2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전문가님께서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정보들 챙겨주실 예정이니까요. 정보방 안으로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해주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자, 우리 이틀 전에 비트코인이 뭔가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어제도 예상을 했듯이 약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역시나 추후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70K를 돌파하고 다시 74K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정학적 이슈들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란과 미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전문가님의 견해를 조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그래 이렇게라도 말해줘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전문가님께서는 또 약조정 다음에는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어주시는 만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완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래도 밤 사이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일단 좋은 얘기,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 이란 자기들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란 측의 그냥 주장일 뿐인가요?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답변을 내놓은 상황도 아니고 지금 우라늄 농축을 동결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아무래도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네. 무조건적으로 포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 뭔가 진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지체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사람만 말만 듣고는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이 중동에 뭔가 최대 규모 군사력을 집결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2척이 가 있고요. 그리고 해군 병력이 3분의 1이 지금 중동에 집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하겠다는
소리죠. 네. 자,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이 거의 우리 한 나라의 국방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라크보다 규모가 조금 더 커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우리 첫 번째 선택은 항상 외교가 먼저잖아요. 자기들도 전쟁을 했을 때 뭔가 손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치명적인 뭔가 군사력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군사력까지 조금 동원할 만큼 우리 입장도 강경하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곧 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무래도 저런 독재 국가에서 핵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금 뭐 짜증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제 공격 가능성이 커지는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중동에 우리 집결한 군사력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 하루 우리 수십억 단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와, 하루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항공모함이 두 척이 가 있고 이제 해군병력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급여, 정비, 연료, 그리고 식량 뭐 와. 이런 것만 포함을 해도 수십억 단위로 계속 매일매일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뭔가 너무 지체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이제 곧 전쟁을 할 거니까 이제 이란 내에 이제 자국민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철수를 공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사관 직원은 이미 철수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이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라늄 농축을 동결하겠다 정도로 얘기를 한 상황이고 미국은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뭔가 이게 진전이 될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할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무조건적으로 포기를 해라라고 계속 강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과거에도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과거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점들도 있을까요? 일단 우리 과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 생포 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생포 작전이 있었을 때는 뭔가 전쟁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오히려 이 비트코인은 약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우리가 이 생포 작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한적인 특수 작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정 지도자를 새벽에 이제 배송을 해왔는데 배송이라고 하니까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 쿠팡 배송하듯이 순식간에 데리고 와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 우리 중심에서 뭔가 확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데리고 와버렸기 맞아요. 때문에 정밀 타격형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그쵸. 것 같은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란이랑 전면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순식간에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 간에 뭔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허허. 지역 확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전면전이 조금 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조금 타격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항상 우리 전쟁이 나면 이 위험 자산이 먼저 그렇죠.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요즘에는 좀 무색한 것 같아요. 디지털 금 아닌 것 같거든요. 역시 또 소신 발언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솔직히 디지털 금 아닌 것 같고 네. 위험 자산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험 자산이 항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났을 때 유가가 항상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전 자산을 뭔가 선호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지고 당연히 우리 달러는 강세가 되고 그리고 채권 금리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항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이제 나스닥과 요새는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먼저 이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또 높고요. 네. 그리고 알트코인은 우리가 비트코인은 엉덩이가 무거운데 그래도 알트코인은 가벼운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락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뭔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거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을 많이 한 추세이기 때문에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호재라는 게 딱히 없어요. 네. 지금 이 시장에는. 이슈 자체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시경제를 생각해봤을 때도 지금 금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급등을 했을 때는 상승장이 왔을 때는 이 거시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하면서 좀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아쉬운 내용들이기는 하죠. 미국과 이란 간에 무언가의 협상이 조금 잘 진전이 됐나 보구나. 새벽 사이에 나온 이슈를 통해서는 그렇게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어디까지나 이란만의 주장이다라고도 보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또 어떤 얘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면전의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열어둬야 되는 시점인데요. 만약에 정말로 전면전이 발발하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당연히 후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데 위험 자산보다도 안전 자산 쪽으로 내 자산을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것 그 이상 배로 알트코인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단기 반등의 가능성을 보고는 있으시지만요. 어디까지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대응 전략들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전문가님의 전략들, 그 정보 방안에 들어오셔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주시해봐야 되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PPI가 발표될 예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PPI를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출고되는 물가이기 때문에 네. CPI보다 항상 선행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트리거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명분이 없죠. 항상 우리가 뭔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그나마 뭔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올라갈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강하게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틀 전에도 엔비디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이 PPI 지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이 PPI를 한번 보시면요. 보통 우리가 1월 같은 경우에는 이 1월 물가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좀 높게 나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회를 할 가능성도 있고 좋게 나와야 부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부합이 돼도 저는 충분히 그걸 트리거 삼아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I가 이번에는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이죠.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월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1월이라는 시기적인 특수성상 뭔가 조금은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부합 정도만 나오더라도 시장이 반응할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열어둘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오늘 밤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또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도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차트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나스닥 지수와 같이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다가 아침부터는 약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정보방에서는 이제 좀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네. 충분히 66.5K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이게 좀 다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이제 우리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66474에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 1시간 봉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약 반등을 해주었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충분히 이렇게 급하게 올린 경우에는 이 정도 조정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세가 이렇게 꺾여서 그대로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오늘 이 PPI 발표가
트리거가 돼서 오. 충분히 이 70K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봉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71K를 충분히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느 때와는 좀 다른 점은 우리가 내일이 월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내일까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시면 여기서 꼬리를 달고 이렇게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갈 확률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추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PPI를 동력 삼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과연 우리를 도와주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지 꼭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XRP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일단 XRP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RP 우리 국민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은 이전보다는 떠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시겠죠?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네. 리플이라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다시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반등을 하고 나서 한번 튀었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아직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우리가 비트코인과 거의 같이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2,3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항상 우리 평단가가 본인만의 평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300원이 내가 보합이다 혹은 익절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는 충분히 여기서 익절을 좀 진행을 하고 추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좋은 평단가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XRP 2,300원 가량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 부근이 내 평단 라인과 비슷하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물량을 덜어낼 수 있는 전략들까지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더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이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코인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으신지 히든 코인도 만나봐야겠죠. 지난 히든 코인부터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작두하신 대로 항상 기가 막히게 떨어져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했을까요? 이번에도 좀 역시나 좀 비슷했고요. 제가 이거는 저번 주에 저스트라는 히든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 네. 지난주에 작동한 그대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바닥까지 내려가진 않았지만 약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해줘서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뭔가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저스트라는 코인은 비트코인과 뭔가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도 그러면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히든 코인은 어떤 걸까요? 오늘의 히든 코인은 역시나 좀 비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꼬리가 조금 많이 달리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작동해온 걸 보시면 수렴을 하고 있는 지금 구간이거든요. 네. 실제로 여기서 하락을 하기보다는 지금 비트코인도 제가 반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렴을 한 다음에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만큼 자세한 타점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